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나와주세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강훈련사. 흥분왕 소남매를 위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껏 업된 모습으로 강훈련사를 반기는 녀석들. 밖으로 나올까 가방으로 철벽 방어. 역시 강훈련사 처음부터 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니들 뭐 오늘 단단히 각오해야겠어? 아이여서 배꼽 인사는.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나한테 점프하는 건 괜찮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훈련사 강혜옥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강아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예, 왔습니다. 아, 그래도 훈련하다 보니까 짖진 않네. 아, 원래 많이 짖어요? 엄청 짖어요. 누구면. 매드링턴 테리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의뢰받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제 흥분을 밑으로 내리지를 못해서, 정말 그 흥분 속에서만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만 냄새 맡게 해줄게요. 이게 제 낯선 사람이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냄새 맡고 들어가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저에 대한 좀 경계나 좀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만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세상에 나쁜 년은 없다. 세상에 나쁜 년은 없다. 나는 가족의 행복만 바라는 강아지니까. 깜짝 선물을 준비한 소율이. 아, 소율아 고마워. 소율이 칭찬해. 자, 개선을 위한 시간.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문제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교하는 길인가 봐요. 네.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키가 똑같으니까. 지금 머리 내리면서 바닥에 박은 것 같은데 꽝 소리 났어요. 소율 저때 슬펐지? 녀석들의 행동에 속수무책이었던 어린 소율이.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요? 아빠의 퇴근 시간. 이거 보십시오. 아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빠 되게 좋아하네요. 저 셋이 난리 나요. 아, 3시? 네, 셋이. 다 서로 안 나가려고. 4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4시. 그런데 그칠 줄 모르는 녀석들의 환영 인사. 잠시 후 갑자기 소라를 안아올리는 아빠. 이내 소주도 차례로 품에 안아주는데요. 엄마 역시 틈만 나면 녀석들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흥분을 통제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는데요. 이렇게 안겨있으면 얌전해진다는 녀석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개라고 하는 동물들은 포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안겼다라는 게 포근하다, 기쁘다, 즐겁다,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잡혔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더 많아요. 아기 때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3살, 2살 됐는데도 계속 점프하려고 하고 얼굴에 이제 얼굴을 비비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이 지금도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기 때 잠깐 하는 걸로 놔두고 이제 성견이 되면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는 앉거나 엎드려 있는 걸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나 우리 보호자님은 너무 반갑고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 행동이 나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나도 보고 싶었어 이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대해주면 강아지가 스스로가 점프한 거에 대한 칭찬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점점 더 흥분도 많이 하고 점프도 많이 하고 강아지가 흥분을 했다면은 그 흥분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든 아니면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흥분을 아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율이는 어떨까요? 소율이의 식사 시간. 소라가 먹으려 하자 젓가락을 휘두르는 소율이. 아우, 그러다 찌르겠다. 아이고, 찔렀어. 속상한 일이 많았었는지 그 하는 행동들이 터프해. 어머, 몰랐어.
그랬어? 소율이도 자신의 모습에 민망한 표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소율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방치한 엄마 잘못이지. 밥 먹어. 이거 엄마 잘못이지 이거. 엄마가 제대로 줬어야지. 너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반려견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어린 소율이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얘를 진짜 착해요. 아, 그럼. 뭐 베들링턴 테리어 중에서도 거의 탑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소주와 소라가 착한 반려견들이라고요? 보통 이렇게 미취학 아동의 행동을 반려견들이 못 받아줘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가발 씌워줄 때 보면은 이런 행동 하거든요. 이게 졸린 게 아니라 졸린 척을 하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졸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럼 나 못 봤네. 좀 불편해. 나 좀 불편해서 멈췄으면 좋겠어 라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이게 카밍 시그널이라고 해서요. 나의 스트레스를 표현하여 상대에게 멈춰달라고 말도 하고요. 상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카밍 시그널을 하기도 해요. 5살 소율이가 2마리 반려견과 잘 지내기 위한 특별 솔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엄마와 소율이 그리고 2마리 반려견까지 모두 방으로 입장. 소주 앉으라 그래. 앉아. 안녕. 아니, 이 목소리는 나는 소주야. 소주도 말했어? 소주야 안녕. 나는 소주야. 훈련사님, 이번엔 성우로 데뷔하신 건가요? 소주도 말했어? 소라, 너 그때 소원 빌어서 그거 들어준 거 아니야? 나 소주야. 강아지가 말을 하다니. 우리 5살 소율이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 유치원 갔다 왔을 때 점프하고 핥힌 거 진짜 미안해. 반려견의 속마음을 처음 듣게 된 소율이. 괜찮아. 그때 너무 반가워서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미안해 소율아. 괜찮아, 소주야. 어차피 나도 너랑 재밌게 장난치면서 놀고 싶었는데. 소주야,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밌게 놀자. 고마워 소율아. 소율아, 이번엔 누구죠? 소라야, 왜? 소율이가 나 밥 안 먹는다고 간식이랑 비타민 챙겨줘서 진짜 고마웠어. 내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소율이한테 고맙대. 야, 정말 애쓰시네요. 정말 애기들아 많이 먹어. 근데 소율이가 젓가락으로 얼굴 막 찌르고 그랬을 때 너무 아팠어. 아팠어? 강아지가 왜 사투리를... 아, 우리 막내 작가님 부산 출신이세요? 그나저나 소율이는 눈치 못 챘겠죠? 미안해, 소라야, 그때. 소율이가 찌르는 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미안해, 소라야, 그거. 소주야, 사랑해. 소라 소주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젠 소율이도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소주가 많이 됐어. 진짜? 진짜? 진짜로? 못 들었는데 나는. 소주가 뭐라고 했어? 이제부터 정말 잘 듣고 저 민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소율이는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다고요. 사랑한다고?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17년 동안. 응? 나한테 좀 말해줘. 소라가 사진 찍지 않았어? 부산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하고 있더라고. 순수한 소율이 덕분에 참 훈훈한 시간이었네요. 다음은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던 산책을 배워볼 텐데요. 줄까? 어우, 이 소리, 조용히. 듣기 시작하는구나. 네, 저거 입만 봐도. 알았어, 줄만 알았어, 봐도. 알았어. 산책을 나가려고 하니까 흥분을 좀 많이 네, 하네요. 엄청 많이. 소라야.
산책줄을 보자마자 찢어대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잠깐만 앉아보시겠어요? 네. 이대로 산책을 나가기엔 아무래도 힘들겠죠? 오케이. 우선은 지금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나쁜 건 없었어요. 근데 좀 이 친구들이 흥분을 되게 많이 하네요. 산책을 나간다라는 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아마 기쁨이 아니라 그냥 불안으로 느낄 것 같아요. 흥분을 하는 거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흥분을 하는 거는 행복한 거라고 우리가 계속 착각하면 살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행동 연쇄가 걸려 있냐면 줄을 보면 나간다. 줄을 보면 나간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짖어야 되죠? 흥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줄을 보면 나가서 흥분한다. 줄을 보면 나가서 흥분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줄을 보면 흥분한다. 줄을 보면 흥분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줄은 이제 곧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늘 정신을 쏙 빼놓았던 소라와 소주. 게다가 서로 앞다퉈 튀어나가려고만 해서 진땀을 흘렸었죠. 이러한 산책 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목줄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쌍줄인데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3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누구하고든. 이거는 밖에 나가면은 사실 어떤 자극이 나한테 올지 모르잖아요. 올바른 산책을 위해선 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가 급선무.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 목줄을 맸다가 풀었다가를 계속 반복하세요. 집에서. 네. 안 나가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줄은 매고 그냥 집에서 잘 수 있어. 줄 이꼬르 흥분이 아니라 줄 매고 난 다음에 평온할 수 있어를 가르쳐 줘야지 밖에 나가서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이 친구 왔다 나갔다 한번 데리고 다녀 보실까요? 부엌도 한번 가보고 뭐 어디도 데리고 가보고. 먼저 편안함을 느끼는 집 안에서 줄을 매고 왔다 갔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줄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바깥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산책 시 보였던 문제 행동들도 하나씩 개선되겠죠? 그럼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가 볼게요. 한 마리만. 소주 먼저 데리고 나가 볼 거고요. 그런데 소주만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짖는 소라. 왜 이러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짖어서 이 친구가 하는 거잖아요. 혼자 나갈 거야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짖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짖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집에 입양하고서부터 우리 소라하고 소주, 특히나 소라는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 자기가 죽는 줄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울어요. 네, 맞아요. 두 마리가 화목한 건 좋고 친한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마리가 떨어졌을 때 서로가 불편해지는 건 사실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둘이가 떨어지면 좀 많이 힘들어 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좀 따로따로도 나가고 가끔씩은 방과 방 그렇게 좀 분리돼서도 있고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절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보호자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기분들을 좀 느끼게 해주면 훨씬 더 그 친구들의 삶이 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좋은 에너지도 있지만 좀 불안하고 좀 팍팍 튀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은 서로 전달 안 하고 안 받고 좋은 것만 서로 나누고 이제 그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좀 강화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